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CJ 제일제당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식품회사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CJ 제일제당 하면 그냥 뭐 비비고 만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로 이제 물론 스팸도 있죠. 근데 이 제일제당은 사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당, 그러니까 제분과 제당, 그러니까 설탕과 밀가루 이거를 원재료를 해외 수입해 와서 이거를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식재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설탕과 밀가루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경제 전반에 걸쳐서 미치는 영향이 크죠. 이게 우리 주변에 자영업자라고 하는 그 동네 식당들, 동네 중국집, 그 밀가루도 사용되고 설탕도 사용되고 하기 때문에 이 제일제당이 이런 설탕이나 밀가루 가격을 건드려 버리면 이 전국적으로 이 식자재에 대한 그러니까 먹거리에 대한 가격이 다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 회사가. 왜냐면 설탕과 밀가루에서 이 시장은 독과점 시장입니다. 소수의 회사들이 이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기본적인 식자재를 독과점하고 있는 시장 구조를 우리나라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제일제당이 가격을 올려버릴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근데 이 회사가 작년 실적을 보면 매출 외형의 성장은 뭐 거의 멈춰버린 거나 마찬가지고 영업이익도 소폭 늘어나긴 했습니다. 20% 정도 늘어났고, 하지만 단기 순이익 면에서는 뭐 35%나 감소를 했죠.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줄어들게 된 이유는 이 제일제당이 그동안 의욕적으로 해외 진출에 나서면서 해외, 특히 미국 지역에다가 공장을 짓고 또 미국 지역에 있는 그 법인을 인수하는데 대규모 자금을 동원을 하고 하면서 외부 차입금도 늘고 그랬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전체적으로 수익성은 많이 좀 약해진 편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제일제당 같이 기본적인 식자재를 갖고 이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적자가 날래야 날 수가 없습니다. 이 회사가 적자나면 그 밑에 하부에 있는 이 일반 동네 자영업자들은 모두 다 적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영향이 미치는 바가 큰 회사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회사도 최대주 CJ가 이제 지주회사 CJ가 이제 40.94%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영권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회사가 요즘 이제 좀 핫한 것은 CJ제당이 좀 재무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 바이오 사업부, 이것도 이제 그린바이오라고 해서 사료용 아미노산 같은 첨가제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쪽 사업 분야를 매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 뭐 세계 1위 사업을 하고 팔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인수하려고 중국 업체들은 많이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CJ 제일제당은 못해도 5조 원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그래도 이게 뭐 지금 매출이나 순이익이나 이걸 봤을 때 5조 원 너무 비싸다, 좀 싸게 달라 해서 이 5조 밑을 부르고 있고, 그래서 이 중국 쪽하고는 중국에서는 확실히 인수 의지는 있지만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살려고 하지 않아서 이제 협상이 굉장히 좀 오래 걸렸는데, 이러다가 MBK 파트너스가 여기에 뛰어든 것이죠. MBK 파트너스는 진짜 손큰 M&A에 있어서 손큰 인수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사겠다고 하기 때문에 웬만한 매각자들은 웬만하면 MBK 쪽에 파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MBK 쪽이 무식하게 이렇게 비싸게 돈 주고 산 것들이 대부분 다 다시 팔기가 어려울 만큼 비싸게 샀다는 것이죠. 인수를 하고 나서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고 단기적으로 그렇게 끌어올린 기업 가치를 갖고 재평가를 받아서 더 비싼 가격에 팔아야 되는데, 이 MBK 파트너스가 들어온 회사 중에 제대로 잘 나가는 회사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요즘 문제가 많은 이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MBK가 인수할 때 꽤 큰 돈을 주고 인수했는데 그 이후에 부동산을 좀 유동화하고 해서 돈을 좀 회수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회수하지 못한 자가 훨씬 더 많은 상태고, 국민연금도 여기 한 6천억 정도 홈플러스 인수에 참여했는데 그 중에
1313억인가요? 회수해 갔다는 게, 나머지 한 3천억 정도는 아직 여전히 이제 물려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3,131억인가 그때 이제 회수해 갔다고 그랬고, 그래서 여전히 한 3천억 정도는 물려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MBK 파트너스가 그 인수는 후하게 하는데 그 인수한 회사를 제대로 경영하지 못해서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CJ제일제당의 바이오 부문 매각에 또 나서겠다고 그렇게 MBK 파트너스가 또 인수협상자로 나와서 실사까지 했다는 소문이 돌았죠. 이렇게 되면 실사까지 했기 때문에 실제 인수 가능성이 있는 그 인수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매각하는 바이오 사업부는 굉장히 좀 알짜배기 회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국내뿐만 아니라 이 베트남이나 중국에도 공장을 갖고 있고, 실제로 여기서 나오는 사료용 아미노산, 이거는 굉장히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뭐랄까 이제 이 시장 점유율도 좋고 그 성장성보다는 이게 꾸준히 나가는 그 아이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CJ제일제당의 이 그린바이오 사업부를 인수하겠다는 쪽이 꽤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인수를 하겠다는 인수자는 있지만 비싸게 인수하겠다는 인수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이제 MBK 파트너스가 나서면서 잘하면 그냥 MBK 파트너스한테 떠넘기고 그 돈으로 이제 이 제일제당의 이런 부채를 좀 줄이면서 그룹 전체적으로 좀 뭐랄까요, 주가를 다시 또 띄우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워낙 이 미국에 있는 이 회사를 미국 법인을 인수하느라고 들어간 돈이 많다 보니까 아무리 거기다 또 이제 마케팅 비용도 해외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 CJ제일제당은 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을 갖고 해외 사업하는데 돈을 쏟아붓고 있는 꼴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CJ제일제당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별로 재미를 못 보는 거죠. 회사는 분명히 돈을 벌고 있는데 갖고 있는 미국 법인 인수하는 데 들어간 돈이 너무 부채까지 해서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로는 뭐 장사는 잘해놓고 뒤로 남는 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채를 빨리 끌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이제 CJ제일제당의 바이오 사업부 이제 그린바이오를 팔겠다는 것이죠. 제일제일당의 사업 분야를 보시면 이 바이오 사업부가 그래도 꽤 뭐 괜찮은 실적들을 올리고 있고, 나름 이쪽 분야에서 좀 성장성보다는 하여튼 수익성이 괜찮은 사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눈독 들이고 있는 중국 회사들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2023년 재작년과 작년 실적이 나름대로 그린바이오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몸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MBK 파트너스가 나서서 인수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홈플러스에 물려버린 바람에 이 MBK 파트너스가 실사까지 다 해놓고 CJ제일제당의 그린 사업부 인수에는 좀 실제로 솔직히 나서기에는 좀 부담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뭐 거의 뭐 횡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대로 좀 기업 실적을 주가에 반영하면서 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실적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난 연말 지난 2024년 실적을 갖고 CJ제일제당 목표 주가를 지금 NH투자증권은 39만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낮은 게 KB증권인데 33만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주가보다는 훨씬 높은 것이죠. 근데 이런 거는 그린바이오에 대한 잠정적인 매각 가능성, 이 부분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제일제당이 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이 스팸 오리지널과 또 여기서 나오는 제일제당의 각종 식자재들, 비비고 만두나 이런 것들의 가격을 요번 달 3월 달부터 대형마트는 올리고 4월 달부터는 이 편의점에 납품하는 것도 가격을 올리기로 한 점입니다. 이 CJ제당 같은 이 식품 회사들은
그 고객을 직접 만나기 때문에 B2B가 아니라 B2C이기 때문에 그 고객들에 대한 판매 가격을 올리면 즉각적으로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윤석열 정부도 지금 단핵 정국 때문에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농수축산부 장관인가요? 농수식품부 장관인가? 그 양반이 식품회사 CEO들을 다 불러놓고 물가가 불안하니 가격을 올리는데 좀 자제를 해라 라고 직접 말을 했지만 그 말 한 지 단 며칠 만에 CJ제장도 올렸고 농심도 그렇고 이 식품회사 수위에 있는 업체들이 죄다 가격을 올려버렸어요. 이 말뜻은 정부가 이 식품 가격을 올리지 마라 라고 명령조가 아니라 올리는 걸 자제해달라 라고 부탁조로 하면서 아 이것도 이빨 빠진 호랑이구나 라는 걸 식품회사 CEO들이 인식을 한 것이죠. 근데 실제로 CJ제당이 작년 2024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한 24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그 가격 인상, 식품 가격의 가격 인상 부분을 주가에 반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면 이 식품 가격, 판매 가격을 올리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주 산수예요, 산수. 그렇기 때문에 CJ제장도 작년보다는 확실히 좋은 수익, 그러니까 실적, 매출 외형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 수익성도 빠르게 개선시킬 가능성이 크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 가격 인상이 CJ제장의 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